올해 부산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이 참 매력적인 도시 아닙니까? 산 그리고 바다와 도심, 그라고 이 바다와 도심이 어우러진 야경, 또 맛있는 음식까지. 아침에는 그래 생각합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요. 300만 명은 시작이라 생각하는데야 이 훈풍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가등급을 획득했더라고요. 축하 인사부터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부산이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서도 분석을 해봤을 것 같은데 부산의 어떤 점이 외국인들에게 어필을 했는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주셔서 올해는 개항 이래 최초로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요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마케팅 패러다임의 전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B2B 중심에서 B2C로 마케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해외 시장을 크게 4개 근역, 즉 중화권, 일본권, 신남방권, 구미주권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문화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콘텐츠 경쟁력, 즉 소프트웨어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미식, 야간관광, 비지 부산 패스와 같은 체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드웨어도 늘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엔데믹 이후를 대비해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나 스카이라인 루지와 같은 새로운 어트랙션을 확충에 더 큰 기여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네. 2030 월드 엑스포 후광 효과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2030 월드 엑스포 후보 도시로서 정부와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을 적극 홍보했기 때문에 글로벌 도시 인지도가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물류총회라든지 네. 세계유산위원회 등 글로벌 마이스 행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부산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 시장을 중화권, 일본, 신남방권, 구미주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해서 이제 그 권역마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부산의 매력을 좀 다르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는 글로벌 시장을 크게 4개 근역 나눠서 그 시장 세분화된 시장에 맞는 특성과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화권은 미식가 축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 미식 관광 콘텐츠와 부산 불꽃 축제와 같은 다양한 축제, 네.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일본 시장은 전통적으로 재방문이 높고 특히 네. 규슈 지역의 수도권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일본도 수도권에 좀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방한 관광 시장을 리드하는 20,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또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태국,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남방 지역은 K컬처,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과 같은 K 콘텐츠로 기반해서 홍보를 좀 강화했고요. 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수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노력의 결과 저희 동남아 최대의 그 여행 전문 미디어 트립질라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2025 최고의 도시 관광 목적지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유럽 등 구미주권은 직항 노선이 아직 없죠. 예, 예. 없죠. 예. 그래서 인지도는 좀 낮지만 감심도는 조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광고를 통해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또 이분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통, 문화, 역사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이거 연계한 체험 관광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대만 관광객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부산이 동아시아 주요 관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대만에서 부산이 뜨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예. 부산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들이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거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50만 명을 부산을 방문했는데 올해는 이미 9월에 네. 50만 명이 더 넘었습니다. 야. 그 이처럼 대만에서 부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네.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항공 인프라와 여행 편리성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 부산 대만 직항 노선이 벌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네. 또 지난 10월에는 대만 국적기인 에바 항공이 타이베이 부산 신규 노선을 지향해 저희 항공 선택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 하나 저희가 비지 부산 패스 가성비 높은 여행 경험을 제공하면서 대만 이용객들이 비지 부산 패스 네. 구매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산만을 로컬 관광 콘텐츠가 대만 관광객 취향과 잘 맞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 대만에서 선호하는 미식, 축제, 네. 뭐 봄꽃 이런 3대 콘텐츠 중심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좀 강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만의 최대 관광 박람회인 타이베이 국제 여전 현장 조사에서 저희가 한 5,600명 정도로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이때 1위가 미식으로 또 꼽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만 항공사인 타이거 에어라는 항공사와 함께 예. 협업하여 대주국밥 기내식을 또 만들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되고 좋았고요. 예. 또 특히 올해는 부산 불꽃 축제 기간에는 대만 여행사와 공동 상품 개발을 통해 가지고 2,000석 이상을 유로 어떤 좌석을 갖다가 완판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대만을 저희들은 좀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 타이베이뿐만 아니라 가오슝, 타이중 등 지방 도시까지 타겟을 넓히고 뭐 야구, 네. 웰리스, 교육 등 특수 목적 관광객도 네. 유치를 좀 강화해 대만 어떤 시장과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진짜 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이 그냥 이뤄진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고찰이 있었고 많은 마케팅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의 트렌드를 좀 보니까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 외래 관광객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개별 관광 비중이 80.5%로 네. 예. 나와서 방한 여행 형태를 대부분 어떤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내외국인 관광객의 부산 방문 동기를 살펴보면 네. 외국인 관광객의 81.3%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의 81.7%가 미식을 꼽았습니다. 즉 단체에서 개별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저희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식, 야간, 문화예술, 해양 등 다양한 테마의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에 확대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식의 어떤 경우에는 네. 파인 다이닝, 그러니까 로컬 푸드 그리고 스트리트 푸드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구분해요.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또 부산은 미식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네. 야간 관광 1위 도시이기도 합니다. 야경이 또 예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2023년부터 별바다 부산 야간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야간 리브 크루즈라든지 나이트 팝업 등 다양한 체험형 야간 콘텐츠를 운영해 숙박을 통한 체류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한 어떤 부산은 영화 창의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장점을 모아서 융복합된 관광 상품 그 시네마 푸드 테라스라는 그런 상품도 저희들이 판매를 갖다가 하였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부산 콘서트홀가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쵸. 이거와 또 연관된 럭셔리 공연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공연과 관광이 결합된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했는데 네. 단 하루 만에 또 완판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 예. 이와 같이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잠재 수요도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시장들도 저희들도 훨씬 더 그 시장에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비집 부산 패스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인 비집 부산 패스 이용률도 높다고 하던데 요 비집 부산 패스 소개해 주실까요? 예, 피지 부산 패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한 자유이용권형 관광 패스입니다. 이 카드 하나면요. 네. 부산의 주요 관광지인 209개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비지 부산 패스는 두 가지 어떤 형태가 있는데 네. 실물 카드와 QR 코드 형태의 모바일 패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물 카드에는 네.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관광도 교통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네요. 예, 저희가 2023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네. 그 올해는 한 8월 말까지 약 한 26만 장이 판매가 됐고요. 이는 작년 한 해 22만 장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실질적으로 올해 8월 말까지 지역 관광시설에 정산된 금액만 하더라도 네. 157억을 저희가 정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꽤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작년에 온라인 여행사가 이용 후기를 분석해보니 네. 긍정적인 평가가 96.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는 부산에 여행할 때는 꼭 이걸 사라는 입소문이 어떻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 네. 진짜 이 긍정적인 평가가 96%라는 거는 대단한 수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예. 참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관광을 더 많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이든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어떤 일들,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하드웨어는 카피가 어떤 쉬운 반면에 그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는 카피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 예컨대 영화관은 네. 쉽게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지만은 그 영화관 안에서 상영할 좋은 영화를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예. 저희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그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네. 어디를 방문하고 싶느냐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네네. 거의 대부분이 동북아나 동남아를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쟁 조치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 인프라에 상당히 좀 투자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오사카만 보더라도 네. 2030까지 즉 2030년까지 복합 리조트를 두 곳을 어떻게 오픈할 것이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닐라 베이 샌즈 라는 좋은 호텔과 예,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네. 이게만 더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약 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약 48조 원을 들여가지고 세계 최대의 국제공항을 짓고 있고요. 네.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융성하기 위하여 그 루브르 인 아부다비 혹은 구겐하임 인 아부다비와 같은 세계적인 문화 시설을 그 어떤 그 오픈해가지고 예, 예. 관광 경쟁력을 갖다가 높이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네. 이러한 경쟁 도시와 저희 부산이 경쟁을 하려고 한다라면 네. 지금 이곳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 이런 콘텐츠를 부산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개관한 부산 콘서트홀이 좋은 어떤 예거든요. 이러한 문화예술 기반으로 중심으로 공연, 전시, 체험을 묶은 문화 관광 콘텐츠를 더 확장해 나가야지만이 네. 이러한 경쟁 도시와 경쟁을 해가지고 저희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어떻게 들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런 콘텐츠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네 2024년도에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실태도 조사를 했는데 네. 체류 기간도 전년도 4.41에서 6.21로 좀 늘어났고요. 이런다 평균 소비액도 828달러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한 261달러가 어떻게 늘어나는 그런 소기의 어떤 성과도 어떻게 거뒀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준비를 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300만 명이라는 수치도 저희가 이제 정말 아직 한 해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좀 중점적으로 부산관광공사가 추진할 중장기 비전 전략 좀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래 관광객 산문 시대를 앞두고 있고요. 또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 와가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한다면 세 가지는 좀 더 어떤 저희들이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접근성입니다. 예.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293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중 약 137만 명. 그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46.4%가 네. 그 인천이나 다른 지역을 거쳐서 어떻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접근성이 그 좋지는 않다는 거죠. 좀 그래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그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가덕국제공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는 가덕공항들이 빨리 초속한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부산만의 온리왕 콘텐츠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우리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네. 고려했던 어떤 지역이 동부가 동남아 어떤 도시거든요. 네. 그런 어떤 도시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이곳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콘텐츠를 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그 세 번째로는 관광 수용 태세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한번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